실존하는 와류기의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됩니다. 1962년식 페라리의 머플러는 와류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기 와류기는 1962년부터 이미 고안되었다는 것이겠죠. 증거로 1962년식 페라리 250GTO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페라리는 아직도 머플러의 끝단위 와류기입니다. 물론 와류기 타입 머플러는 옵션으로 판매가 됩니다. 실제로 1962년식과 1963년식 페라리 250GTO에 장착했던 머플러를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라리는 왜 이런 와류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해답을 얻기 전에 간단하게 와류기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선풍기를 예로 들자면 선풍기의 날개가 날개 뒤의 공기를 회전하면서 앞으로 모아보내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류 제품은 날개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그 날개를 지나는 공기에서 와류 운동이 발생하여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던지 밀도를 높이게 되어 엔진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산소의 증가는 차량을 완전 연소하게 하여 출력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고RPM에서 상대적인 저항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기 위해 끝단의 차량에 맞는 맞춤의 와류기를 장착한 것입니다. 와류 제품은 마찰을 일으켜 와류를 발생시킬 날개가 필요합니다. 홈을 파서 와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크면 와류의 발생이 커지지만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날개가 너무 작으면 와류의 발생이 작고 저항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와류와 저항은 해결하기 힘든 대척점에 있는 셈입니다.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날개의 면적, 형상, 재질, 각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와류를 이용해서 유속은 높이고 저항은 줄이는 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0.1도의 각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의 와류기들은 급가속이나 고속일 때 엔진의 부하가 커져서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차량에 맞게 설계된 순정 와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에 부담을 줘서 차량의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와류기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량에 맞게 잘 설계된 와류기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다만 차량의 출력 면에서의 효과일 뿐이지 사실상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력이 좋아지는데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시험 성적서나 자체 테스트 또한 믿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미묘한 산출 데이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차량에 맞게 나온 와류기가 아닌데 과연 단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대기업에서는 왜 와류기를 그럼 안 쓸까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자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페라리 렉스턴이나 G80 링컨 마이티 등등 유속 증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대기업 차량들은 이미 순정 상태로 차량에 와류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조사들은 이미 순정 상태 자체로도 유속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각 제조사 차량들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의 연비를 더 얻기 위해서 필요 없는 와류기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ECU 관련 배터리 전원 안정화, 연료 분사 컨트롤 장치, 또한 원적 외선 장치 등등 연료 절감 장치는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한 계기판 숫자놀이, 소비자를 속이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연료 절감기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할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제품들입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전기 차량에는 전기 연료 절감기가,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에는 수소나 산소를 이용한 연료 절감기가 시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기 차량에는 전기 패널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충전하는 연료 절감기 제품이 시장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연기관에는 수소나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의 완전 연소, 그로 인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매연 저감, 출력 증가, 연비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연료 절감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2050 유로 6기로 DPF가 의무화된 지금 구형차들은 출력과 연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니 폐차 혹은 DPF로 선택이 고정되어 있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수소, 산소 연료 절감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저 수산소 연료 절감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전의 스택을 통하여 물을 전기로 자극하여 음극에서는 수소, 양극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원리인데요. 이런 좋은 기술이 왜 빠르게 상용화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바로 내구성 때문입니다. 전극의 촉매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극의 밀도가 가장 좋은 금속은 백금이지만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생산량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촉매를 이용하거나 특수 코팅을 한 금속을 사용하여 수전의 스택을 만드는데요. 기존에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들은 이 스택의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만들어내는 수소와 산소의 양이 미비하여 차량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형 차량들은 엔진에서 가솔린과 공기가 혼합해서 혼합기체를 분사합니다. 물론 직분사 방식도 있습니다. 가솔린은 공기가 혼합해서 실린더에 들어가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수산소 연료 절감 기술은 그 엔진룸 속에 자체 생산한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본적인 내연기관차들은 연료를 완전 연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본 찌꺼기나 매연이 남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린더 안에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연소성을 더 높이게 되고 수소는 폭발력을 증대시켜줍니다. 즉 연료를 적게 사용해도 동일하거나 더 큰 파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소는 완전 연소입니다. 산소가 들어가도 연소에 도움이 되는데 수소가 들어가니 완전 연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연비가 좋아지는 것도 핵심인데 엔진 자체가 완전 연소에 의해서 깨끗해집니다.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실린더 속에 카본이 쌓이는데 폭발력으로 터져서 녹아 배출되면서 엔진룸이 청정해집니다. 또한 매연이나 카본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DPF 매연 저감 장치를 따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잭 정도의 전기 소모량만 써도 될 만큼 전기를 적게 먹으며 증류수도 2달에 한 번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수소와 산소가 혼합된 기체가 실린더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있지만 절대 엔진이 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따른 적절한 양만 들어가고 수소를 압축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차량의 연료 절감을 위해서 망설이신다면 수산소 연료 절감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HETUB는 7년을 연구하여 23년부터 시제품 제작, 2024년 2월 출범하여 상용화를 시작하였고 현 2024년 4월 4일부로 벤처기업을 취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기술과 혁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에 관심 있으신 소비자분들이나 대리점 혹은 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문의 전화 062-716-1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모든 운송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